지난 11월 14일 전국 최초로 부산학력개발원이 개원했는데요. 오늘 이슈토크에서는 이상률 부산학력개발원장을 모시고 학력개발원 운영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하윤수 부산교육감의 1호 공약이었죠. 부산학력개발원이 개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학력개발원이 부산에서 최초로 개원하게 된 배경과 함께 또 원장으로서의 각오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팬데믹 발발 이후로 학생들이 원격 수업을 자주 하게 되면서 학습 결손이 누적되고 또 이런 가운데 기초학력 보장이라든가 또 학력 격차 완화에 대한 어떤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또한 우리 부산 학생들의 어떤 학력 상태를 알 수 있는 어떤 이런 학력 진단 평가나 학업 성취도 평가 등의 기회가 거의 없거나 또는 이런 제대로 된 도구가 없어서 학생들의 학력 상태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이에 학업 성취 도구를 개발하고 시행 또는 그다음에 어떤 결과 분석을 하고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의 어떤 수준별 학습 지원을 통한 학력 향상을 꾀하고 또 여기에 더 나아가 학생들의 어떤 진로 진학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사의 어떤 수업 평가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과정에서 관련 정책 연구 개발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부산학력개발원이 개원되게 되었습니다. 네, 원장으로서의 각오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의 학력 향상은 우리 시민들 모두의 큰 관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 행정을 하는 우리 개발원에서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기초학력 저하 현상이 부산 교육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서 이를 학력개발원을 통해서 해결해 보겠다는 거죠. 네. 앞으로 운영하는데 기본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요? 예, 아시다시피 이제 하윤수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신 이후 우리 부산 교육의 지향점을 크게 인성 교육과 학력 향상 이 두 가지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성 교육과 학력 향상을 통한 공교육 바로 세우기라는 큰 틀에서 우리 부산 학생들의 학력 진단 평가 그리고 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학습 지원으로 기초학력을 보증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학생들이 학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우리 부산학력개발원은 그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이렇게 다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각 부서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학력개발원은 학력지원부, 평가지원부, 진로진학지원센터, 행정지원부로 구성돼서 운영될 텐데요. 먼저 학력지원부에서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죠? 네, 학력지원부에서는 우리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의 더 수준별 맞춤형 학습 콘텐츠 제공을 통한 기초학력 보장 그리고 지원 그리고 학력 신장과 학력 격차 완화 지원 등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수업 지원단 운영, 수업 컨설팅, 수업 지원 자료 개발 및 보급, 그리고 교사의 어떤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한 그런 연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 평가지원부도 살펴보죠. 평가지원부에서는 어떤 역할들을 합니까? 예, 평가지원부는 우리 초중고 학생 대상의 진단평가의 시행과 결과 분석, 그리고 교원의 평가 영역 강화 지원 등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기초학력 진단검사, 학업 성취도 평가, 전국연합 학력평가 출제 및 시행 등을 담당하고 이러한 평가를 기반으로 부산 학생들의 학력을 진단합니다. 또한 선생님들의 평가 전문성 신장 지원을 위하여 찾아가는 교과별 학생평가 연수라든가 학생평가 문항 제작 및 컨설팅 연수 등 교원 맞춤형 평가 영역 강화 연수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단 지원을 위한 평가 자료도 개발하여 일선 학교에 개발, 보급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선행 출제, 교육과정과 연관된 선행 출제 점검 및 사후 관리 이런 일도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제 막 개원해서 시작하는 단계이긴 합니다만 듣다 보니까 이 찾아가는 교과별 학생 평가 연수 이런 게 있던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이게? 이거는 이제 해당 학교의 희망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공문을 시행해서 네. 희망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전문가를 보내서 학교가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과정상의 어떤 필요한 학생 지도라든가 평가 부분에 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사항들을 안내하고 학교가 평가를 이렇게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진로 진학 지원센터와 행정지원부에서는 어떤 업무를 담당합니까? 예, 진로 진학 지원센터는 크게 이제 업무 영역이 두 가지입니다. 네. 진로 영역과 진학 영역인데요. 먼저 그 진로 부문에서는 다양한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예컨대 구군, 우리 부산 시내에 16개 구군이 있지 않습니까? 구군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요. 네. 이거는 지자체와 저희들이 협업을 하는 그런 어떤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각종 진로 체험처를 발굴하고 또 학생들을 위한 진로 캠프를 운영하며 창업 체험 교육이라든가 창업 경진대, 그다음에 진로 체험 지원 전산망 운영, 그다음에 진로 심리 검사 및 상담, 상담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교원 대상 진로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와 워크숍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진학 부문에서는 부산의 진학 지원단, 교사들로 구성된 부산 진학 지원단과 대입 지원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각종 그 대입 설명회라든가 또 맞춤형 진학 정보 제공, 그리고 온 오프라인 학생 대상 대입 상담, 그다음에 선생님들의 진학 지도 역량 강화 연수 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그 센터에서는 최근에 전국 최초로 AI와 빅데이터를 또 기반으로 한 진학 플랫폼, 일종의 진학 펜 AI라 그러는데요. 진학 펜 AI요. 예. 그런데 이제 이 플랫폼이 뭐냐면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학생들의 어떤 상태라든가 수준에 맞는 진학 정보라든가 또는 대입 설계, 모의 면접 등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이상과 같은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학력개발원이라고 해서 저는 뭐 학력만 개발하고 뭐 평가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상담도 이루어지고 뭐 그렇습니다. 진로까지도 살펴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네요, 다각적으로. 그렇습니다. 학력이 크게 보면 이제 진학과 진로와 네. 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학력 부분에서도 그렇고 수업 부분에서도 그렇고 뭐 진학 진로 부분에서도 그렇고 학생이라든가 학부모, 교사 대상 상담, 또 컨설팅 이런 뭐 연수 등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저희들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 끝으로 또 행정지원부에서는 어떤 업무를 담당합니까? 행정지원부에서는 우리 기관 운영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여러 가지 회계 집행이라든가 예산 집행, 그다음 인력 관리, 시설 관리 등 어떤 우리 기관 운영의 기본적인 인프라를 네. 담당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럼 연구원도 있을 거고 또 행정지원부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도 또 따로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원이 지금 한 5명 정도. 네. 그래서 전체 저희들 인원이 29명 정도인데요. 각 그 부서별로 인원도 다 배치되어 있는데 행정지원부 같은 경우는 한 5명 정도로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우리 교육개발원의 어떤 살림을 산다고나 할까요? 뭐 그런 역할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산 지역의 학력 수준에 대한 평가와 또 학력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그 저희들이 부산의 어떤 학력 수준이 뭐 타 시도와 또 비교해 볼 때 최근의 경우에 이제 코로나 19 발발 이후에 상당히 그 많이 낮아진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보면은 그 우리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요. 특히 수학 교과의 경우에 2012년도에 그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이 3.5%에서 2021년에 11.6%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어떤 하락 추세인데요. 네. 이게 이제
그 운영 주체에서 시도별 이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산만의 어떤 상황은 알 수가 없으나 따로 알 수는 없으나 없네요. 부산도 이 전국적인 큰 추세와 다르지 않을 거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그 우리 시민들께서 또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수능 성적을 또 예를 들어 보면요. 부산의 그 국어 과목을 예를 들어 볼 때 1, 2등급의 학생 비율이 지금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이 3.5%, 그 다음에 2등급이 7% 정도 있는데 2021학년도에는 1등급이 2.2%, 그 다음에 2등급이 4.4% 정도로 이렇게 좀 낮아졌습니다. 본래 차지 되게 평균이 이제 1등급 같으면은 한 4% 정도가 돼줘야 되는데 네. 부산의 경우에는 한 2.2%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부산의 학력 수준이 많이 또 이렇게 낮아졌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특히 최근에 보면은 이제 이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도 평가가 전수 평가가 아닌 표지 평가로 이렇게 시행되면서 네. 우리 부산의 전체 학생들의 학력 수준은 제대로 또 가늠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또 우리 시민들께서 또 관심을 갖는 분야가 또 이 학력 수준의 동서격차, 부산의 학력 수준의 동서격차도 이렇게 상당히 있는 것으로 이렇게 최근에 그 전문기관의 어떤 연구 결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이제 동부권, 서부권이 있는데 이제 서부권 우리가 지금 부산의 서쪽이라 할 수 있는 낙동강 벨트라든가 그 다음에 구도심 네. 쪽을 이제 서부권이라 하고요. 이쪽에 이제 해운대를 중심으로 하는 수영권, 그 다음에 중부상권 이쪽을 동부상권으로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하는데 이 동부상권에 비해서 서부상권의 학력이 낮은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부산 지역의 문제를 보면은 학력 수준도 낮아진 것으로 간접적으로 알 수가 또 있고 동서부권의 학력 격차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현재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게 올해부터 교육부에서 도입을 한 건데 컴퓨터를 통해서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 평가를 실시하는 이유와 또 앞으로의 시행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앞서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이후로 학력 결손이 상당히 누적되고 또 기초학력 보장이라든가 학력 격차 완화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요구가 있기 때문에 또한 그 학교에서는 또 학생들을 또 지도할 때 학생들의 어떤 상태, 학력 상태에 대한 어떤 진단을 정확히 내려야만이 그 학생에 또 맞는 우리 교수법 적용이라든가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그 학력개발원에서는 그 학생들의 학력에 대한 정확한 진단 그리고 그에 맞는 맞춤형 어떤 학습 지원 등을 위해서 어떤 우리 학업 성취도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단 평가를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정확한 학력 진단을 통해서 학생들의 어떤 학력 상태를 알아야만이 거기에 맞는 어떤 처방이 나오고 또 그로 인해서 나중에 학생들의 학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맞춤형 그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는 시행은 꼭 필수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데이터에 기반한 학력 분석을 통해서 학생들의 부족한 영역을 진단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처방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경우 뭐 학생 개인의 순위나 등급은 표시되지 않는다고 교육청은 설명했고요. 네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말은 자율평가지만 참여학교가 늘어나면은 사실상 전수평가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지역 학교 간의 줄 세우기가 되고 경쟁도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그 맞춤형 학업 성취도에 대해서 이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이 학업 성취도 평가는 이게 절대 평가로서 그 평가 결과를 4단계로 구분해서 학생들에게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네. 이 4단계는 이제 네가 전체 100명 중에서 몇 등이다 이런 등이나 순위를 알려주는 그런 게 아니고요. 현재 이 학생이 이제 갖고 있는 교과별 또는 영역별 이런
어떤 특성들, 그러니까 어떤 교과 수준에서의 어떤 인지적 영역이랄까, 그다음 그런 인지적 영역 외에도 이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정의적 영역, 비인지적 영역이라고 그러죠. 뭐 자신감이라든가 가치, 흥미, 학습 의욕 등 어떤 정의적 특성까지 함께 제공을 해 줌으로써 우리 교사나 또 학교에서 또는 학부모님이 자녀의 어떤 학력 지도에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뭐 학생의 순위나 등위를 이렇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또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등급이나 순위로 매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단계별로 그렇죠. 나눠서 그러니까 지금 4단계로 이렇게 구분되는데요. 네. 뭐 우수 등급, 그다음에 보통, 기초, 그다음에 기초학력 미달 이렇게 4단계로 나눠 가지고 학생들에게 교과 영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외의 어떤 정의적, 비인지적 영역까지 알려줍니다. 네, 뭐 모든 일이 그렇듯 뭐든 장단점이 있겠죠.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은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는 개인별 진단이 선행돼야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네. 이 평가가 적절하게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학력개발원 얘기로 돌아와서요. 학력개발원 개원을 통해서 어떤 효과들을 기대하시는지요? 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진단 평가를 내리게 되면은 그 학생들의 어떤 그 결과 분석 데이터를 갖고 학생들에게 맞춤형 수준별 이런 학습 컨텐츠 제공을 해서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결국 기초학력이 보장되면 결국 그것이 학력 향상으로 귀결되고 또 나아가서 동서 학력 격차도 완화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이렇게 생각을 갖고 계신 바와 같이 학생들이 인성뿐만 아니라 인성도 중요하고요. 인성뿐만 아니라 또 학력을 겸비한 그런 전인적인 미래 인재로서 학생들이 성장하도록 하는데 우리 그 개발원이 큰 도움을 줄 거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한 나아가서는 우리 그 최초로 전국 최초로 이렇게 개원된 이 부산 학력개발원이 이 여러 가지 각종 수행 과정에서 얻은 이런 어떤 연구 성과들은 결국 큰 틀에서 볼 때 뭐 학력 증진 교육 정책 수립에도 이렇게 반영되어서 결국 우리 시민들의 어떤 교육에 대한 만족도 제고에도 이렇게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전국 최초로 부산에서 개원한 만큼 이 전국적으로 좋은 본보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부산학력개발원의 운영 계획과 목표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부산학력개발원에서는 그 기초 튼튼 학력 수숙 그다음에 성장하는 부산교육이라는 비전으로 정확한 학력 진단으로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학력 향상을 지원하며 수업 평가 및 진로 진학 지원의 내실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학력 신장은 학생들의 어떤 기본적인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우리 시민들, 학부모님들의 관심사항입니다. 우리 부산 학생들의 학력 상태에 대한 어떤 정확한 진단 평가와 그 결과 분석을 토대로 해서 학생 맞춤형 학습기회 제공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 학생들의 학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 학생들의 어려움이 더 많아졌을 텐데요. 네. 이 부산 학력개발원이 좋은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율 부산 학력개발원 원장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 학력개발원의 개원과 함께 앞으로 부산 지역의 학력 수준이 더욱 향상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